자, 그러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실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작년에 매매 기술로 우리 주식 투자자들을 많이 혼내주셨던 우리 박병창 부장님. 또 달래주시려고 이제 네. 매매의 심리. 매매 심리 이번 또 책이 나왔습니다. 책이 선생님은 사랑의 매다. 이제 선생님의 심리.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면 나도 힘들게 때리는 거야. 네,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저희. 우리 부장님도 예전에 많이 저 학교에서 또 그땐 체벌이 심했죠. 옛날에 그랬죠. 예.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선생님들 너무했어.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선생님들 중에 좀 이렇게 감정 실리신 남자 선생님들이 있을 때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죠. 예. 코스피 빠진 오후. 와. 뭐 날라차기 하는 분도 있었어요 저희는. 네, 그리고서 한참 때리고서 나중에 주식하지 말라고. 내가 주식한다고 때린 건 아니잖아. 저 기억나요. 네. 10% 오르고 10% 빠지면 또 본전이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 그러면서 막 때리셨어요. 그 정도였어요? 자, 우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매매의 심리를 우리는 더 정확히 파악해야 그 심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예판 중이고요. 아마 책은 30일쯤 나올 것 같네요.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7월서부터 시장이 반등을 주었죠. 월가에서는 예상보다 강하다.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러면서 한 달 반을 왔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시장이 변동성이 많이 줄었습니다. 뭐 약간 하락하고 약간 오르고 뭐 혼조 네. 상태 일어나고 이렇습니다. 어제도 약간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저께 어제 약간 하락했는데 오늘 아침에 끝난 어제 시장은 약간 상승, 강법 수준 이 정도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0.21% 상승했고요. 다우는 0.06, S&P 500은 0.23. 뭐 거의 그냥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막 만약에 하락을 할 때도 그냥 하락한 거다. 반등해도 그냥 반등한 거다. 요즘에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징적인 것은 유가가 좀 올라왔고요. 달러너스가 더 올라왔습니다. 107 레벨까지 올라왔고요. 우리 네. 원화가 여기에 환율이 1,327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들이 있죠. 그래서 이유 있는 좀 약세가 지금 이제 환율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이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양호한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1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고요. S&P 500과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5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습니다. 5일 이동 평균선 위에 타고 갔다는 얘기는 지금 아직 안 깼다는 얘기는 엄청 강하게 지금 있다라는 지지를 거예요. 해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그저께 그러니까 어제 끝난 시장에서 나스닥이 더 많이 하락을 했는데 반도체가 하락을 했거든요. 일제히 또 반도체가 반등을 하면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정말 네. 뭐 이렇게 다망한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다가 네. 오늘은 또 이게 반등해서 또 끌어올려 버리대요. 이제 그런 것을 봐서는 이제 새로운 뉴스보다도 이제 저점 라인에 대해서 추가 하락에 대한 힘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등락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로테크놀로지가 2% 정도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한 2%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가 2.3% 올랐습니다. 네. 연준 인사들이 9월에 금리 인상 50bp에서 75bp 지지 발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7월에 경기 선행 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7월에 기존 주택 판매도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표 자체는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일방적으로 둔화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주간 실업당 청구 건수가 3주 만에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또 좋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혼재된 그런 상태로 지금 지표가 보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그냥 그동안에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등락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요? 우리 시장은 어제 마이너스 0.33% 하락을 했고요. 2,508포인트 끝났고요. 코스닥은 0.16% 하락을 했는데 아침에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우리 시장도 전략 후강이 됐습니다. 전략 후강이 됐던 이유는 외국인들의 비차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3,047억 순 매수했고요. 그중에 삼성전자를 2,700억 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8% 올랐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지수가 약했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좀 약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오늘도 빨간 것으로 좀 쏘았습니다. 연기금 864억, 사모 560억, 투신 272억. 국내 기관들은 내리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냥 연기금에다 좀 전화 한번 해주세요. 제가 뭐 이게 어제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거의 연기금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될 정도로 너무 팔아요. 최근에 연기금이 좀 파는 것은 일단 전반적으로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국내의 주식을
이제 줄이는 과정에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 가운데 연기금이 아마도 요번에 그 직원들 인사 이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런데요. 그래서 일부 아마 종목들이 좀 정리가 되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다. 자기들 그럴 것 같습니다. 인사 이동하는데 주식은 그렇게 팔면 어떡해. 그냥 전략이 바뀌는 거니까요. 그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질문을 주셔서 생각이 났는데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요즘에 사잖아요. 예. 지수를 뭐 여기서 저점으로 보느냐, 환율을 고점으로 보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롱텀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산다라고 여의도 일가에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롱텀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면 사지 않아요. 주가를 올리면 사지 않고 그냥 이제 사두는 거죠. 비중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매수가 외국인들이 요즘에 들어오는 이유입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산 것은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 SDI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을 샀고요. 매도는 네이버, 기아, SK 하이닉스, 셀트리온, 하나금융. 여기 또 극명하게 나타나죠. 보시면 SK 하이닉스는 팔고 삼성전자를 샀잖아요. 예. 요거는 이들의 포트폴리오에 아마도 이게 기인할 거다. 개별 종목의 이슈나 시황의 이슈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가장 강했던 것은요. 조선기자재, 원자력, 반도체, 선별 이런 쪽에서 조선기자재가 제일 강했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 육아복지 정책 발표가 됐어요. 정책에 맞서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유아, 캐릭터, 온라인 교육 등 여기서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이 어제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시장이 멈춰 있으니 이제 테마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도 가져왔는데 못 보여드렸는데요.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탐욕과 공포 지수잖아요. 이게 57까지 갔는데 이게 16일입니다. 16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열 단계로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열 상태에서 단계로 들어가요? 예, 지금 이제 그리드 이제 탐욕 단계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요. 저의 욕심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지금 공포 쪽이 아닌가? 이거 미국이니까요, 미국. 미국이니까. 미국은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와서 이제 탐욕 단계에 좀 들어와 있어요. 네, 이 네. 지수를 구성하는 그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 항목이 뭐냐면 단기 상승폭, 지수의 움직임, 콜풋의 뭐 비율 이런 거 가지고 네. 따지거든요. 아. 네, 단기적으로 지금 그리드 단계까지 좀 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시 뉴트럴이나 저렇게 내려오는 단계까지 좀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의 원금에 가야 탐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원금은 항상 정고점이잖아요. 아, 원금까지는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양화 조정이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나스닥은 네, 10일 이동평선 위에 있고요. S&P 500은 5일 이동평선 위에 있는데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기초 분석을 할 때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은 20일 이동평선까지 안 가요. 여기서 이게 세려면은 이 시장이 계속 가려면 거기까지 가지 않고 10일과 20일 이동평선 사이에서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생각하는 시장이 좀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반도폭이 큰 섹터는 멈춰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멈춰 있잖아요. 예, 예. 애플도 네. 멈춰 있잖아요. 근데 반등을 못한 섹터 아래에 있는 섹터들이 좀 올라오죠. 이걸 이제 주식시장에서 키 맞추기를 하는데 그런 게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순환하면서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반등하지 못한 섹터나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 종목 테마별로 이제 차별화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호하다고는 하지만 약간 조정의 네, 조정 하락을 하고 있는 것 좀 같습니다. 더 이렇게 좀 네. 흐름이 강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양호하다라고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조금 아래도 더 보고 열어두고서 시장을 봐야 된다. 네.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 시장에 이제 상대적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유 있는 약세라고 표현을 좀 드렸는데요.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환율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환율이. 우리 시장을 보면요. 여기 환율이 1,300원 아래로 떨어진 적이 그동안에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침에 딱 시작을 하면은 딱 떨어졌다. 그걸 반영하면 떨어졌다. 곧바로 1,300원으로 올라와요. 아침마다 제가 그걸 보거든요. 그만큼 지금 우리 원화가 1,300원 위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인데 그 이유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으로 인해서 유로존이 지금 안 좋다라는 것. 그리고 중국이 좋지 않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원화가 계속해서 강세로 가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 시장을 상대적으로 약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내부적으로도 약한 이유가 있죠. 하나는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미중 갈등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미국과 대만이 또
무역 관계 돼가지고 뭐 협의한다 오늘 아침 그런 뉴스까지 나오더라고요. 자꾸 중국을 좀 이렇게 좀 긁어부스럼 만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대중국 무역 수지가 우리 계속 흑자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자로 전환돼 가지고 계속 적자가 몇 되고 개월째 있어요. 적자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을 상대적으로 약하게 하고 있는 거고 또 반도체 전망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그냥 테마 장세, 조목 장세 계속 이렇게만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러면 약하다는 얘기는 시장이 또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겠냐? 중국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유럽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지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그냥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시장 올라오면서 반등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현금을 좀 갖고 있고 내가 꾸준히 계속 가져갈 종목은 가져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죠. 어저께도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유로존의 에너지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에너지 러시아 의존 모델을 실패를 정부 측 당국에서 아예 인정하고 10월부터 기업과 가정에 에너지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4인 가구당 연 한 65만 원 정도 추가 부담금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은 이거 지금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다 무너진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발표를 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올 겨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럼 뭐 우리가 제가 논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지금 이게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요. 전 세계 돈을 시장에서. 더 이렇게 내면 뭐 에너지 확보를 할 수 있나 근데? 그 아껴 쓰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껴 써라? 네, 아껴 쓰라는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을 못 가잖아요. 예. CATL이 미국에 공장 생산한다고 그냥 연기시켰습니다. 연기시키고 경겼잖아요. 이게 유럽으로 다 간다고 합니다. CATL, BRD, EV에너지 유럽으로 가서 BMW에서 지금 4680 원통형 공급을 지금 이제 EV에너지 중국 기업에서 한다라는 발표가 로이터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유럽으로 다 가고 있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요거 오늘은 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다음 네. 장에서요. 그리고 9월 7일 애플 워치, 아이패드, 아이폰 14 공개합니다. 우리나라 삼성 안드로이드폰 갤럭시보다도 이거 애플 발표하면은 이거는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날짜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 뉴스는 오늘 아침에 봤는데 금융위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개정한다라는 전자신문에 뉴스가 있었습니다. 요 안에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무기명으로 선불 충전, 송금, 이체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는 카톡, 토스 이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못 한다라는 수가 있어요. 제가 물음표를 쳐놨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봤기 때문에 추후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요. 예, 금융위에서 어저께 그 전급법 개정에도 소비자 네. 간편 송금 기능을 사용 가능하다라고 답은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그 규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조금 그 회사 네. 측에서 뭘 좀 바꿔야 되는 게 있긴 있을 그렇죠. 건데 다시 그래서 재개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카카오페이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잖아요. 카카오뱅크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아마 그쪽 카카오 쪽에 이제 또는 네이버랑 카카오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마도 요 뉴스플로우는 아마도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은행 계좌라는 거는 이제 네. 실명 인증된 은행 계좌가 있고 실명으로 그 상대방 역시 실명으로 된 그 계좌로만 이제 보낼 수가 있었는데 카톡 네. 같은 경우는 친구들끼리 이제 보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실명 인증이 아니라 그냥 휴대폰으로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래 송금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이제 실명 확인해서 계좌가 있는 데만 하라 허용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 조금 더 이게 깊이 있게 좀 볼 내용입니다, 사실은요. 네. 그리고 요게 오늘 여러분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인데 하나증권에서 발표된 보고서인데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과 배터리 공급 체인인데요. 현재 미국의 전기차 점유율 테슬라 72%, 현대기아 9%, 포드 6%, 폭스바겐 4%, GM 2%인데 중국이 지금 전기차 그 마켓쉐어 점유율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유럽도 많이 됐는데 미국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성장이 더 앞으로 커질 거다.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런 비중이라는 거예요. 점유율이요. 그 다음 배터리 조달처 비중이 있어요. 테슬라는 파나소닉이 80%, CATL이 20%, 현대기아는 SK온 94%, LG 에너솔루션이 6%,
포드는 LG엔솔이 76%, SK온이 17%, 폭스바겐은 LG엔솔이 58%, 삼성 SDI가 42%. 요건 좀 길지만 차근차근히 다 불러드릴게요. GM은 LG엔솔이 100%, 루시드는 삼성 SDI가 51%, LG엔솔이 49%, 리비아는 삼성 SDI가 1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국내 기업이 미국의 비중을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미국의 우리 국내 기업이 미국의 점유율이 많고 미국에 많이 가야 되잖아요. 다른 데보다도요. 근데 그 비중을 봤더니 그 위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그 테슬라라는 기업에서는 배터리 어디에서 비중을 가져가느냐 그 조달처 비중을 얘기한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있는 완성차 메이커에 어디에 몇 퍼센트 정도의 비중으로 가느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SK온은 포드의 100%, 딴 데 없다는 거예요. LG엔솔은 포드의 70%, GM 27%, 루시드 3%, 삼성 SDI는 리비안 78%, 루시드 18%, 포드 4%. 현재 미국 내 배터리 공장 증설이 14개가 있는데 그중에 11개가 우리 한국 기업이에요. 그만큼 성장수 보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 본 기자님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뭐 우리나라 배터리가 압도적으로 많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전체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72%가 테슬라인데 테슬라 없잖아요. 파나소닉 80%, CATL 20%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우리는 좋다라고 하고 LG엔솔이 시가총액 100조 가고 막 그랬는데 미래 성장성을 보고서 그렇게 갔는데 이게 보시면 우리 갈 길이 진짜 멀구나.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정치적으로도 풀어야 될 게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걸 보면서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보시면 테슬라가 압도적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에 보면은 우리 유럽이 많고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 완성차 기업에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LG 엔솔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많은 삼성 SDI는 리비안, 루시드 이런 쪽이 많아요. 보시면은 LG 엔솔도 그렇고 네. 결론 맨 밑에 결론을 써놨습니다. 테슬라향 공급 진입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난번에 기억날지 모르지만은 그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하고 갔다 와서 지금 뭐 그 테슬라 차를 뭐 공장에다 아예 뭐 해부해놓고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테슬라에 공급하기 위해서 사료 팔고 배터리 만들고 테스트 버전 만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급 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 막 나오고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테스트 버전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부품 회사들의 관련해서 이제 탐방간 자료들을 보면은 실제로 만들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테스트 버전에서 앞으로 갈 거라고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이게 최근 자료거든요. 보면은 상당히 지금 다른 쪽 리비아나 루스 쪽은 많은데 테슬라나 뭐 다른 쪽은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포드는 LG엔솔이 많은데 또 다른 쪽은 뭐 SDI나 SKO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테슬라형 공급 진입이 얼마큼 되느냐. 이 뉴스 하나로 엄청나게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도 주가가 상당히 좋았으니까 시가총액이. 또 하나는 뭐냐면 리비안하고 루시드가 우리가 비중이 많아요. 네. 그래서 리비안 루시드의 성장 속도가 핵심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비안 루시드가 좋아지거나 유럽이 완성차 메이커들이 전기차들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가 같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같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건 많이 논의가 된 거예요. 우리 정프로님은 이 배터리 쪽에 이 전전 방송 많이 하셔서 훨씬 많이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유럽판이 많기 때문에 네. 유럽이 굉장히 좋아지면 경기가 좋아지고 유럽이 전기차가 많아지면 우리나라 좀 좋아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현황을 보니까 미국은 지금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공장이 뭐 증설을 지금 14개에서 11개에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점유율이나 이런 걸 봤더니 아주 약하더라. 그래서 이 속도 좀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공급 계약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런 네. 것들을 좀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느꼈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재 시점으로만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네. 지금 파나소닉 80, CATL 20 이거 네. 미국 기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럽 쪽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맞습니다.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네. 있어요. 그리고 SDI가 지금 뭐 리비안하고 루시드의 성장 속도를 좀 지적을 해주신 부분도 네. 굉장히 인상적인데 네. 사실 그 지금 그 대량으로 전기차를 만들어낼 곳이 앞으로 대량으로 만들어낼 네. 곳이 GM 포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GM 포드가
지금까지는 테슬라가 72% 점유를 하고 있는 건 그렇죠. 맞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GM 포드가 자신들의 대중적으로 팔 수 있는 전기차들을 아직 안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앞으로 쭉쭉쭉 팔리기 시작하면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 다 한국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이걸 현재 기준에서 볼 게 아니라 네. 앞으로 들어갈 것에 대한 전망을 그렇죠. 그냥 올해 말까지만 보더라도 네. 지금하고 점유율은 좀 크게 달라질 수 네네.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박 부장님의 그렇죠. 분석에 동의를 하고 네. 올해 연말까지만 보더라도 점유율이 좀 많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제가 플러스 지금 이걸 전망.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께 지금 이제 청취하시는 구독자분들, 청취자분들께 질문을 던지면서 이걸 보여드리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의견을 지금 권 기자님이 답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굉장히 앞으로의 그 행보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질 거다 이거는.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가 지금 LG 엔솔에 들어가 있고요. 네. 최근 삼성 SDI도 많이 이제 분발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우리 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 박 부장님 시간 뺏어서 죄송한데 네. 저는 우리 바이든 형님이 그때 현대차가 뭐 10조, 12조 투자한다 그러니까 네. 땡큐 현대 땡큐 막 하고 미국은 절대 현대차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했거든요. 네. 근데 17일 날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딱 바뀌었는데 보조금 명단에 현대차가 없어요. 전기차 보조금 명단에. 빠졌습니다. 예. 그럼 그 날부터 보조금 못 받는 거거든요. 와 그래가지고 지금 배신감. 울산 공장, 미국 공장 어떻게 할지, 지금 전기차 라인 어떻게 바꿔야 될지 어제 난리가 났어요. 울산 공장 울상이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바이든 실망이다. 네. 땡큐 할 때는 언제고 네. 보조금을 어떻게 하루 아침에 끊어버릴 수 있냐. 그 부분도 좀 이 배터리 체인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네. 전기차가 팔릴 수 있는지가 뭐 번호가 있어요. 차대 번호 넣는 게 있는데 네. 차대 번호를 넣어가지고 내가 벤츠인데 음. 미국산 벤츠냐 유럽에서 온 벤츠냐에 따라서 보조금을 안 받고 그런 일까지 생겨가지고 네네네. 지금 이런 전기차 관련한 것을 어느 배터리를 넣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만든 자동차냐, 그렇죠. 어디서 만든 네. 배터리냐까지 네. 이제 좀 챙겨봐야 되는 좀 복잡한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그게 아예 그 차대 모델 명별로 리스팅이 나왔죠. 네네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진입하느냐 이번 정책 이거 제가 굉장히 정치적인 거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관련된 섹터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네. 큰 이건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 미국의 그 IRA 이거는 이제 1차적으로 중국 배제 그걸 넘어서서 미국 오로지 우선. 이게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한국도 필요 없다. 네, 미국 오로지 우선인 것 같다. 그런 법안에 대한 해석을 또 정부가 내놓은 적이 있고요. 네, LG 에너솔루션은 지금 캐파 증설 이거 아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도 또 그런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네. 제가 아까 국민연금 요즘에 계속 판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거 뺄까요? 국민연금 2분기에 미국 기술주에 매수한 자료, 미국의 SEC의 자료가 나왔는데요. 되게 많이 샀더라고요. 많이 샀네. 애플 142만 주, 마이크로소프트 62만 주, 금액으로 2,850억, 마이크로소프트 2,200억, 아마존 80만 주, 알파벳 56만 주, 테슬라, 메타, 워너브러스 전체적으로 비중 확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빠진 상황 속에서 이 기회에 이제 더 지분 확대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고요. 그리고 로봇 얘기 계속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로봇도 테마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재미있는 이 왼쪽 그림은 제가 몇 개월 전에 여러분께 한번 띄워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서빙 호텔에 로봇. 가는 서비스 네. 로봇. 이 그림을 아예 띄워주면서 재밌자 예쁘게 생겼다 우리가 같이 네, 말씀 네, 나눈 적이 네, 있었던 네. 것 같은데 이 오른쪽 로봇 있잖아요. 굴리? 저거 네. 진짜 많이 팔릴 것 같아요. 24시간 순찰하는 거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경찰분들 물론 네. 이제 실제 이제 순찰을 도는 거랑 이제 저게 얼마 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밤새 이렇게 막 졸리면서 뭐. 근데 이제 저 24시간 쟤는 그냥 계속 도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말이에요. 범죄 예방에도 도움 좀 되고 계속 뭐 촬영들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자율주행차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많이 활성화해서 돌아다니면은 여러 방면의 사회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그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보면 예. 무인 경찰차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로봇 목소리 같은 걸로 너 뭐
지금 당장 멈춰 뭐 이런 거 이제 나왔었잖아요. 예, 예. 그게 진짜 약간 현실이 되는 건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경비 아저씨가 갑자기 걱정이 돼가지고. 아파트 경비요? 예. 경비 어르신 분들은 아니 일자리 아. 그러니까 그분들 그래도 이게 밤에 한 번씩 돌아다니시고 하는 게 다 일자리인데 이런 친구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렇게 호텔, 식당 요즘에 식당 가면 다 있잖아 이거요. 그러니까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가요? 예, 네. 양쪽의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가치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주식시장만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은 이제 실생활에 들어와 있다. 먼 옛날 일이죠. 뭐 미래의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해 가지고요. 일론 머스크가 중국의 사이버 스페이스에 기고한 내용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겁니다. 이거 최근에 한 달도 안 됐어요. 며칠 전에 한 겁니다. 제목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술에 대한 믿음. 휴머노이드 로봇은 테슬라의 최우선 과제이다. 오늘날 자동차는 점점 더 스마트해지고 웹에 연결된 바퀴 달린 로봇이다. 테슬라 봇은 인간의 키와 체중에 가깝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초기에는 반복적이고 지루한 작업을 하지만 점차 인간과 유사한 환경에 적응할 것이다. 자율주행차의 AI 성공은 인간형 로봇까지 확장될 것이다. 10년 내에 내 부모님에게 생일 선물로 로봇 선물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저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를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시대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말까요? 공부는 다음 주에 한번 좀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로봇 이야기까지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투자 아이디어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네. 주말 푹 쉬시고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경제 뉴스를 볼 때 100%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어려운 용어를 알아듣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다면,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차분하게 경제 기초를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강의에서요, 기초적인 단어들도 좀 담으려고 했고, 이 단어들이 실제 신문 기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 신문 기사 이외에도 다른 콘텐츠에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되게 풍부한 사례를 담으려고 했어요. 수차례 보시면서 반복하시면 마치 무언가 뉴스를 들었을 때 툭 튀어나오는 느낌? 그런 걸 좀 느끼시지 않을까. 그럼 툭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보려면 흥미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좀 많이 기획할 때 노력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고 재미있게 최대한 기획을 해봤습니다. 드라마처럼 재미있게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제가 생각했던 모토였고요.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가 명쾌하게 이해되는 즐거움.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